네, 안녕하세요. 이도혁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춘천 남산명 광판리에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지어진 춘천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천에 지었던 모델을 리뉴얼한 버전입니다. 다용도실 같은 공간이 좀 추가가 되어졌고요. 외부도 약간만 변형된 형태에서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놨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가볼 텐데요. 네, 2억 4,7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지어진 주택이고요. 총 42평으로 저희가 완공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살펴보러 떠나보시죠. 일단은 전체 뷰부터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 뭐가 보이시죠? 네, 포치하고 자 발코니. 그러니까 특별하게 저희가 매스 분전을 시키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포치라는 넓은 공간하고 발코니 공간 자체를 만들어내면서 비싼 외장재가 아니지만은 입체적인 모양을 잡을 수 있게 설계한 주택입니다. 이 안쪽에서요 1.2m 정도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은 차양 자체도 기본적으로 막을 수가 있고요. 비 올 때,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도 앉아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포치 공간이 정말 넓어요. 처음에 시작한 그 부분부터 끝까지 이 포치라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이 포치라는 공간이 평당가로 따지게 되면 평당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실제 방을 구성하는 비용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특별하게 방 같은 건 필요 없고 이렇게 차양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앉아서 티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포치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나중에 전원생활 할 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보이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단부의 파벽돌, 그리고 윗부분에 적산목이나 아니면 루나우드라고 부르는 이제 포인트 자재인데, 때가 좀 덜 타는 자재인 세라믹 사이딩이나 무조건 벽돌 갖다 붙여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외장재는요 더러워져요. 네, 뭘 갖다 붙이든 더러워지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려고 하면은 덜 붙이시는 게 낫습니다. 또한 좀 깔끔하게 마감하는 게 좋아요. 이번 주택처럼 스타크 플렉스라고 하더라도 보면은 투톤이죠. 네, 이게 색깔의 변화만으로도 이 집의 포인트 자체를 큰 추가비 들이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배열로 저희가 마감을 하고요. 이 바깥쪽 비물이나 먼지가 낄 수 있는 이런 기둥 부분은 저희가 그냥 그레이, 거의 검은 톤으로 저희가 마감을 해서 조금은 유지 관리하기 편하게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적산복, 루나우드라는 이런 자재들이 붙어 있는데, 나무 자재는 솔직히 바깥에 붙이는 걸 많이 권해드리진 않아요. 하지만은 그나마 이 루나우드나 적산복 같은 경우에는 이 습이나 빗물에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은 좀 친환경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렇게 포인트로 저희가 좀 설계를 했습니다. 측면을 볼 때 자 보통 때가 많이 타는 부분은 대부분 이런 벽이 아니고요, 창문 이 아래쪽에 눈물 자국이 많이 생겨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비가 내릴 때요, 이 창틀에 있는 먼지가 씻겨 내려오면서 이 화이트 베이스의 외장재에다가 눈물 자국을 만드는 건데, 자 이렇게 이걸 EPS 몰딩이라고 그럽니다. EPS 몰딩처럼 약간 10cm 정도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창문 몰딩만. 이렇게 되면은 물론 여기는 오염이 될 수 있어도요, 여기에서 물 끊기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만들어놔도 이 벽은 한 10년이 가도 크게 오염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크를 볼게요. 자, 이 집에 깔려있는 데크, 석재 데크라 그러죠. 네, 기초를 집이랑 똑같이 타설을 하고 마감 석재로 타일을 붙여서 마감하는 형식이에요. 석재 데크가 맞다 틀렸다 하신 분 또 유튜브에도 많이들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목재 데크보다는 훨씬 더 유지 관리가 편합니다. 목재 데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나웃다 해서 영구적인 게 아니고요, 1년에 3번씩 무조건 OST를 칠해 주셔야지만이 뒤틀림이 없고 깨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석재 데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 청소가 가능하고요, 네, 영구적이죠. 네, 흔들릴 위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가 차이는 조금 나더라도 한 10년을 바라보고 전원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목재 데크보다는 석재 데크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현관문이에요. 네, 뭘 써야 되겠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단열도, 일반적인 유리깨 그런 거 하시는 분도 계신데 단열이 안 돼요. 무조건 단열재가 들어간 단열도를 쓰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좀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실내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홈트리오 TV의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우선 현관으로 들어와 보면 이 평수의 현관보다
조금 더 큽니다, 사실. 이 타일 한 반쪽 정도? 한 0.1평에서 2평 정도가 여기가 좀 더 크게 계획이 되었는데, 주말형 주택이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올 때를 대비를 하고 신발이 많이 놓일 때도 대비를 해서 이렇게 조금 크게 뺀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해드리는 삼연동 도어, 중문을 설치를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개가 다 겹쳐지면 아무래도 두 짝의 문보다는 컴팩트하게 열었을 때는 개방감이 있게 설치가 되었고요. 우선 제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실부터 보겠습니다. 이 집은 주말주택답게 거실이 굉장히 개방형입니다. 주방과 거실의 어떤 동선 분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예전에 저희가 경남 사천에 지었던 모델의 거의 두 번째 투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주택은 이쪽에 기둥이 하나 있어서 공간 분리를 시켰지만, 이 집은 오로지 이제 주방 가구로서 지금 주방과 거실을 분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건축주님께서는 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집에 이제 위트 있는 장치를 하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미러볼. 아무래도 주말주택이다 보니까 사교 모임이라든지 건축주님 지인 모임, 그리고 가족 모임이 있을 때 막 유난히 화려한 그런 색감 있는 건 아니지만 미러볼 하나가 위트 있는 장치? 저는 뭐 건축주님께서 상당히 이 부분을 위트 있게 설치를 하셨다. 저희 인테리어 실장이 제안한 건 아니지만 건축주님 의지하에 달아진 거고, 저는 굉장히 위트 있고 주말형 주택으로서는 강력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형 주택으로는 아주 손색이 없는 평수와 1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방으로 이어진 이 다용도실 공간. 다용도실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왜 얼마 되냐면 제가 이만큼 걸어와야 돼요. 거의 주방만큼 이렇게 걸어올 정도로 크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각종 어떤 요리라든지 그리고 세탁기라든지 각종 계절 창고 등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설계를 하였고,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에요. 주택 내부를 넓히지 않고 주택의 부옵션, 다용도실을 넓힌다는 것은 굉장히 과감한 옵션이었고, 이쪽에도 다용도실과 이어지는 후문 형태로 돼 있어서 뒤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앞에 마당도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중 시스템 파티오 창호를 열게 되면 이쪽으로 밖으로 나가서 석재 데크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동선이 굉장히 컴팩트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모임, 친지 모임, 그리고 각종 사교 모임을 할 수 있게끔 완벽히 설계된 모델입니다. 당연히 시스템 창호라든지 이 주택 내부에 있는 단열 시스템들은 인허가 기준 이상, 항상 오버 스펙으로 거의 최고 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께서 여기가 춘천인데 춥지 않겠느냐, 이걸 지으실 때 지으시는 과정을 보시면서 이미 그 부분은 해소가 됐었어요. 계단 밑을 이용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계단실인데요. 이쪽은 계단으로 이어진 계단실이고, 다른 집의 계단실보다 이 계단 창고가 훨씬 높습니다. 이 집이 일반 문을 달아놨을 정도로 높은데, 여기에 건축주님께서 세탁실을 마련을 하실 생각이시고, 세탁실을 쓰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각종 기물들 잠깐 바로 넣으실 수 있게끔 선반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놨습니다. 세탁기를 설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수전을 빼놨고, 그리고 전기를 빼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장실을 두 개를 만들 수는 없지만 1층에 두 개가 있는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개수대를 밖으로 빼고, 안쪽에는 변기와 샤워기를 준비를 해놔서 누군가 여기서 샤워를 하고 볼일을 보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밖에서는 간단히 이렇게 손 씻고 발 씻고 정도 바로 끝낼 수 있게끔 간단히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새 사실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저도 써봤는데 예전 구조보다 확실히 공간 분리가 되고 어떤 용도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건축주님들한테. 이제 이 집의 1층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안방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다지 이렇게 작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고 안쪽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이 방에 서재를 쓰셔도 괜찮고, 여기에 이제 붙박이장을 놓으셔도 괜찮고, 어떤 유틸리티 룸으로서 상당히 좋은 공간인데요.
안방에는 이렇게 꼭 개인 프라이버시를 할 수 있는 이 전실이라든지 유틸리티 룸이 작게라도 있으면 상당히 공간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문은 미석이 도어로서 문 자체가 공간을 협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포켓도어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설계 때 완벽하게 아파트처럼 갇혀져 있는 모습보다 본인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유용하시고 어떻게 즐기시느냐에 따라서 설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삼중유리는 저희가 워낙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런 창호들은 상당히 진짜 풍류가 있고 운치가 있는 창호입니다. 근데 이거 열리는 창호 아닙니다. 픽스 창호인데 픽스 창호를 하시면은 훨씬 더 단열의 효과가 좋고, 열리는 창호는 여기 대형 창호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용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주말형 주택으로서 굉장히 최적화된 평수와 1층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예비 건축주님들께서는 주말주택 그리 클 필요 없지만 이런 구성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편리하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층에 올라오시면 바로 왼쪽으로 2층에 욕실이 보이고요. 특징은 이렇게 세면대가 욕실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습니다. 손만 씻을 때는 외부에서 찍고, 샤워를 하거나 볼일을 보실 때는 이제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형태, 요새 많이 취하고 있는 형태죠. 이게 물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닥에 물이 많이 튀어요. 그걸 대비해서 이 공간 역시 타일로 마감을 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을 짓고 뭐 시공을 하고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시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을 쓰는 공간인데 여기가 뭐 강화마루라든지 강마루라든지 하면 계속 물을 닦아야 되거나 물이 오랫동안 노출이 됐을 때는 뭐 벌어지거나 틈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타일로 미리 시공을 한다는 점, 그래서 조금 더 관리에 있어서 수월하다는 점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면으로 오시면 이 공간은 2층 전용 소거실 겸 주방이 되겠죠. 작은 간이 주방이 있어서 간단하게 조리, 그 다음에 어떤 요리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변형 공간으로 방으로 쓰실 수도 있을 뿐더러 2층에서만 생활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의 거실로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2층에 방이 붙어 있는데 넉넉한 사이즈의 방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쪽 부분에는 채광을 위한 가로로 긴 창, 그리고 전면에는 이렇게 큰 창을 통해서 채광과 전망을 모두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전망이 참 좋습니다. 나무, 산, 물론 옆집도 보이지만 이렇게 사람 키높이에서는 거의 초록색 뷰가 펼쳐지고요. 정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산이 보여서 상당히 시각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한쪽에는 붙박이장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집의 2층의 포인트는 사실 이 베란다입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폭은 그렇게 깊지 않지만 상당히 넓은 형태의 베란다를 갖고 있어서 빨래를 넣을 수도 있고, 테이블을 놓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정도의 공간도 되고,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공간감이 느껴지고요. 물론 앞에 정원에서도 뭐 여러 가지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베란다를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베란다가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 인면에 좀 재미를 주는, 그 다음에 좀 풍성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좀 따뜻하게 루나우드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바닥은 구배를 잡아서 타일로 마감을 했고, 상부는 루나우드가 아니고 적산목이네요. 그리고 하부는 루나우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제 난간을 설치를 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모던한 느낌을 살리고 있고요. 자, 2층을 여기까지 살펴보셨는데 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제 세면대 앞에 타일로 마감을 해서 좀 관리하기 편하게 시공을 했다. 그리고 2층에 거실이
가변형 공간으로 방으로도 쓰고 거실로도 쓰면서 간이 주방도 있는 조금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긴 베란다가 인면에 재미도 주고, 그리고 어떤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활동들을 하는데 참 넉넉한 공간이다. 그게 2층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더욱더 알찬 구성이 있는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